오늘 하루 종일 또 세미나하고 강의 들으신다고 힘드셨죠? 네. 아주 이제 대답할 기운도 없으실 정도로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생한방병원, 그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땡땡 한방병원에서 제공하는, 네, 척추 건강체조고요. 이게 이제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버스가 차 안에서 운전대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조고요. 사무실에서도 이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이기 때문에 잠깐 따라해 보시고, 동작은 되게 간단합니다. 허리 이제 C자에 숙이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저 원조 체조 요정이죠. 우리 신수지 씨의 동작 보면서 네,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몸을 좌우로, 네. 소리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소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하시고요. 네. 팔을 뒤로 뻗으신 다음에 오리가 물을 먹듯이, 네. 하셔서 내린 다음에, 네.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핸들 잡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자, 운전대 잡으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번 더요. 일곱, 여덟. 네. 세미나 와서 체조까지 할 줄은 모르셨죠?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따라 하실 줄은 잘 몰랐습니다.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진행은 보안환경 변화부터 결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관리적인 보안이나 보안 실무자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술 보안,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물리 보안, 어떤 프로세스나 체계에 완벽한 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정말 시스템이라는 게 나아질수록 공격자의 기법은 늘어나고, 그죠?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관리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기술 보안이라든지, 네, 물리 보안 쪽에서 어떤 전문가나 이런 육성들은 보신 것처럼, 네, 기관들도 많아요. 학원이라든지 뭐 유관기관까지 다 하고 그분들의 커리어 패스는 다 있는데 정작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걸 우리 임직원들한테, 즉 보안에 관한 어떤 말단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만큼 이게 강요되느냐, 사실 전달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관리적인 보안 전문가들, 임직원을 설득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있느냐, 또 육성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있느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걸 필요하기 위해서는, 네, 실질적인 기업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관리적인 보안과 보안 실무자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를 공유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 환경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변화라고는 하지만 악화죠. 네, 먼저 마이크로 SD 카드 같이 저장 매체 자체가 정말 손톱, 그죠? 손톱 반보 더 작아 요즘에, 그죠? 뭐 32기가 다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엑스레이 검색대 같은 기존의 물리적인 보안체계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거의 힘들죠. 심지어는 걔를 이렇게 엑스레이 조사 방향에 세로로 놓으면 거의 못 잡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 따온 글인데요. USB 어떤 매체 제어 프로그램이나 USB 차단 프로그램을 우회하기 위해서 USB를 드라이브가 아니라 폴더로 인식시키면 우회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게 한 2, 3년 전의 글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다들 패치가 되셨을 건데, 이런 식으로 블로그나 이런 데 이렇게 공개될 정도로 기존의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그런 노하우들은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술적인 증명화된 침해 시도나 이런 게 많고 또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돼 있죠. 보시면 이게 소만사에서 제공한 어떤 그런 그 드라이브-바이 다운로드 공격에 대한 도해인데요. 사용자가 단지 우리 뭐 플래시 플러나 이런 거 패치 안 했다는 죄 하나만으로, 네, 그냥 정상적인 사이트 들어갔는데도 악성 코드 감염되는 거예요. 네,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는 보안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악성 코드 감염돼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현실이, 그죠? 자, 이런 어떤 정보통신 쪽의 위험령도 강화되고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강화되고 있는데, 이게 보안 실무자들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느냐? 아닙니다. 뭘 도와줄까?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했니, 안 했니? 안 하면 죽어. 그죠? 걸리면 너네 회사 문 닫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안 실무자들은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리고 내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원 같은 경우에 경영층은 임직원 다 보안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층 같은 경우에 무사고 무보안, 그죠? 보안 없으면, 사고 없으면 보안 뭐하러 해? 또 그리고 본인들은 특권의식 있죠? 나 검색 때 그냥 통과, 나 몸수색,
너 잘릴래? 이런 식, 그죠? 임직원 같은 경우는 업무가 우선이에요. 그죠? 네. 아, 오해하진 않으실게. LIG 넥슨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경영진 이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어디 가서 또 정인표라는 사람이 회사에 불만을 갖고 있다라 이런 얘기는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 제가 드린 거고요. IT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하죠. 자,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물리적인 경비 인력은 얼마나 있으시죠? 뭐 3교대 해갖고 수십 명 있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그런 어떤 건물에 있는 어떤 자료를 빼오기 위한, 막기 위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이버상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고 심지어는 뭐 북한, 러시아, 뭐 중국 다 올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온라인에 대한 그런 관제는 몇 명이나 있으세요? 회사에. 네. 심지어는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보안 인력은 3교대에서 10몇 명이 있는데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이버 보안 관제 인력은 없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IT 어떤 위험성 인식 부족하다는 말씀 제가 드린 거고요. 신상 필벌의 원칙이 좀 미적용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포상하고 네, 징계할 때는 그냥 아유 뭐 우리끼리인데 넘어가자. 그건 아주 큰 사고가 되는 이런 케이스도 많고 저는 이제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결국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람의 이 어떤 로열티가 떨어지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평생 직장 이런 개념도 없어져 버리고 다들 뭐 노하우 쌓이면 나가라 어떤 이런 어떤 물론 저희 회사는 아닙니다. 그죠? 네,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보안 실무자 일하기 어려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리 혹시 나오나요?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우리 사내 보안 교육할 때 쓰는 동영상에 잠깐 시청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이를 들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떡해.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끔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뭘요? 고객님의 불안한 감정을 제가 해결을 고객님의 하겠습니다. 프로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은 안 하셨구나. 중국 보이스 피싱 애들이 이 고객님의 통장을 해킹을 했어요. 보이스피싱 그게 뭔데요? 보이스 피싱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아니 당황 안 했어요.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당황 안 했어요. 아니요 고객님 알겠어요. 네?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도 다 낭만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죠?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만 메일 같은 경우에도 알지 못하는 주소로부터, 그죠? 또 뭔가 이상한 그런 식으로 메일이 와요. 뭐 형님 그림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빠 어디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뭐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알고 있는 계정입니다. 이미 다 이 사람은 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정이에요. 그죠? 메일 주소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메일 주소고 네, 내용도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의심할 건덕지를 찾는 게 오히려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 베어먹을 세상이지만 이제는 눈 떠도 코 베어먹는 세상이 됐다. 어떤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와중에 보안 실무자들에 대해서 각 이해관계자들, 뭐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하고 도와주냐?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뭐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거듭 얘기 드립니다. 넥슨은 아닙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멀티플레이어를 원하죠. 보안관리자는. 그리고 돈 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안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고는 없도록 관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각 다 사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안 실무자는 결국은 네, 사고가 없으면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 그죠? 회사 내에서. 네, 사고가 생기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는 무한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보안 포기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방법은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네, 어떤 최적의 보안 가치를 제공하는 보안 가치 창출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 고효율 어떤 보안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뭐 내용들은 제가 배포해드린 교환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 실무자들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더니 물론 이제 물리보안이나 기술보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먼저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사업 관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보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특성과 사업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 관리자의 역할이라든지 이해관계자를 각 부서의 이해관계, IT 부서라든지 현업 부서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관리자 역할, 그리고 각종 규제나 컴플라이언스 확인할 수 있는 법률 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에 혁신할 수 있는 혁신 관리자 역할을 해서 이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요즘 뭐 제네랄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스페셜한 제네랄리스트가 되는 게 좋다. 물론 저는 아니고 노력은 하지만 자, 이런 어떤 게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드린 거고요. 실제 어떤 제 업무 수행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참여형 보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 죄송하지만 요거 좀 클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참여형 보안 활동의 어떤 컨셉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일합니다. 사람이 있죠? 우리 정보사전이 있고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게 사람한테 감염이 될 거고요. 악성 코드가 정보사전 탈취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약을 넣다든지 유해환경 분리하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죠? 네. 부작용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취약점이 지속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럴 때 제가 생각한 최적의 방법은 뭐냐? 네. 사람은 세포의 면역력을 높이죠. 네. 갑자기 정관장이 생각이 나지만, 네. 어쨌든 세포의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임직원 어떤 보안 면역력을 높여서 정말 기업의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임직원들의 어떤 보안 면역력, 보안 의식을 높이면 보안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어떤 참여형 보안 활동을 좀 말씀드리면 보안 가감점 제도입니다. 뭐 다들 하시는 업체도 있으시고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안 점검 이런 걸 뭐 매달 하거든요. 매달 하면 마이너스 2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쯤 전부터 악성 메일을 신고를 하면 악성 메일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는 그거를 뭐 안넷 같은 우리 저 백신 업체라든지 또 유관기관이나 공유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일단 신고를 하고 했더니 그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플러스 2점을 제가 가점을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지 엄청나게 옵니다. 그죠? 해서 제가 어떤 유관기관의 어떤 저희 감사를 받을 때 가점도 받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너치 효과를 표현했거든요. 꼭 임직원한테 뭐라고 하라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마치 이제 옆구리 쑥 찔러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들 효과를 좀 얻은 그런 어떤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결국은 채찍보다는 당근이다. 채찍도 강해야 되지만 당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조직입니다. 부서 보안 실무자한테 저희는 인사고과에 5%를 무조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되게 괴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전임이지만 그 사람들은 부가적인 업무잖아요. 보안이.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위해서 5%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건 보안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는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보안 정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정책을 공유하는 어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모든 담당자들이 다 모든 임직원이 네, 보안 실무자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안 정책을 위로부터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 그것의 활성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안 이벤트도 좀 참여형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보안표 공모전이라든지 보안 유시 공모전, 문서 자진 반납해서 네, 하면 상품권을 하나 주는 그죠?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저 보안 협의할 때도 피자 파티 한번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되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보안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서 보안 담당자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 임직원한테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도 오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참여형으로 어떤 보안 교육, 보안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거죠. 교육이나 점검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서 저희는 어떤 컨텐츠를 가장 민감한 거죠. 보안 점검 해봤더니 너네들 이게 문제더라. 어떤 사례라든지 최신 보안 정보 동향, 보안 유의 사항, 네, 보안 아레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시작 전에 재밌는 뭐 코미디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체조를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보안 교육은 딱딱하고 지루하다. 이런 인식을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보제도 이제 멀티미디어 교보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 영화 아시죠? 네, 거기 보시면 그 디셉티콘이 국방망에 접속을 해서 그 네트워크 정보를 빼갈 때 그 사령관, 기지 사령관이 케이블을 도끼로 끊어버린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영상을 딱 보여주는 거 하고 그냥 뭐 교육 들어가갖고 자, 여러분 악성 코드 감염되면 네, 네트워크를 분리하세요. 어느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사실 효과 별로 없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네, 좀 더 기억에 남게 한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고요.
시연형 교육입니다. 아까 사례 드렸지만 비밀번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때 뭐 숫자, 문자, 특수문자 섞어서 9자리 이상 법에 돼 있다 강조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 크랙 툴 많이 아시죠? 문서 두개 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숫자 1, 2, 3을 간단히 한번 풀어보세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죠? 크랙 툴을 보면.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뭐 특수문자 섞든지 하고 해보세요. 뭐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래서 보안실에서 강조를 했구나라고 체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연형 교육을 하시면 임직원들이 머리 쏙쏙 들어와요.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진행할 때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저는 약간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질문도 하고 피드백도 받는 이런 어떤 교육 진행을 통해서 임직원들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점검 활동입니다. 점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안 점검을 계속 해온 업체는 상관이 없겠지만 좀 더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임직원을 먼저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보안 사고 사례라든지 안 지키니까 됐다라는 어떤 사례 또는 어떤 이 사업의 영향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임직원들 스스로가 아 이게 내가 문제였구나 하고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거 한 다음에 보안 점검을 하셔야지 안 그렇고 보안 점검 너무 강요하면 찍어 누르면 엄청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사실 만만치 않고 제가 계속 욕먹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오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임직원한테 하도 욕을 먹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다음에 동의를 얻은 후에 보안 위반 사항 처리 기준도 세심하게 만드셔야 돼요. 너무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위반은 마이너스 2점. 여기 이제 연계가 돼 있죠. 요거는 팀장한테만 공유됩니다. 소속 팀장. 보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큰 보안 위반 사항들은 임원까지 보고되고요. 그죠? 보안 사고면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인사위 회부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레벨을 두셔야 되고 점검 빈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점검 저 보안 위반 사항인데 어떤 거는 월 1회씩 점검해요. 그럼 걔는 마이너스 2점 주는 게 맞는데 비슷하다고 해서 연일에 점검하는 것도 2점 주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안 맞죠, 형평성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이너스 4점이나 되게 6점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당근이죠. 보안활동 기여 시에는 분명한 가점을 줘라. 그래서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영향 없는데 굉장히 임직원들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네, 유일하게 제가 칭찬을 받은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상필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직원의 어떤 사실 보안 실무자보다는 경영진, 뭐 여기에 뭐 CEO께서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떤 단계별 징계라든지 다양한 포상 필요하고요. 자, 단계별 어떤 점검 가운데 똑같은 얘기인데요. 처음부터 이거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봤을 때 제가 물고기 비유를 할게요. 큰 물고기, 큰 위반 사항, 작은 물고기, 작은 위반 사항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물코 점검하는 거를 촘촘하게 가져가 갖고 작은 물고기 다 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그물이 터져버려서 점검이 안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큰 위반, 보안 사고 걱정되는 그런 위반 사항들만 잡아가세요. 그물코를 크게 해서. 그런 다음에 큰 물고기 잡아내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면 그때부터 중간 물고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물코를 작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한 후에 예고해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수준이 되면 수시 불시 점검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거에다가 욕 먹어요. 욕 바가지로 먹죠. 그죠? 저 뭐 하는 놈들이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간략 점검, 뭐 윈도우에 있는 탐색기 파일만 조사하는 이런 방식에서 나중에는 포렌식 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복구해서 보는 이런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지역적이나 IT적으로도 사무실에 어떤 공용 공간만 점검을 하다가 나중에는 네, 사각지대라고 저희가 부르죠. 뭐 사무실 외의 지역이라든지 뭐 창고 같은 데도 될 수가 있고요. 공용 노트북 같은 이런 데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안 실무자의 역량 향상입니다. 제가 비용 절감형 보안 사례라고 했는데요. 네, 그쵸. 돈이 안 드는 보안 활동. 혹하지 않으세요? 네. 다들 혹하진 않으시나 보네. 네, 클릭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제가 여러 사이트 만들어 드렸는데요. 뭐 산업기술보호협회라든지 뭐 이쪽에 중기청, 뭐 국정 이런 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자료가 있어요. 교육 자료, 심지어는 샘플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줘요. 그리고 보안 관제 서비스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을 이용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심지어는 보안 관제도 조건만 맞으시면 공짜예요. 네. 저도 공짜로 모셔서 이제 머리가 좀 벗겨졌는데 네, 실제로 업무하실 때는 이런 걸 많이 하시면 경영진부터 사랑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네, 원래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기구축 보안체계 어떤 활용도 제고 방안입니다. 보시면 네, 방화벽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거 중소기업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게 기본적으로 물적인, 인적인 투자 이력이 있으시면 투자하는 게 좋아요. 시스템 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투자 이력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에 있는 로그만 잘 보셔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부 PC가 외부에 미상의 IP하고 통신을 지속적으로 해요. 그걸 또는 어떤 중간에 굉장히 빈번하게 통신합니다. 뭘까요? 해킹 당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고요. 대용량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면 뭐죠? 업로드는 자료 유출이고요. 다운로드는 뭡니까? P2P나 어떤 이런 보안 기준 위반 사항인 거예요. 영화 다운받는 겁니다. 이렇게 방화벽 로그만 이용을 하셔도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충분히 비용 절감형으로 네, APT 솔루션, 대형 솔루션 없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 드린 거고, 문서 암호화 DRM 같은 경우에는 운영상의 어떤 애로사항이 좀 많은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어서 도입하기 전에 어떤 많은 문서들은 어떻게 일괄 암호화할 거냐, 또는 필요할 때 어떤 결제를 받아서 올릴 거냐, 저기 복구시킬 거냐, 그 사람이 결제자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부재 중이면,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복구한 문서는 어떻게 다시 암호화할 거냐. 사실 DRM은 시스템적인 우리보다는 운영상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시스템인데, 모든 회사에 오피스나 아리랑도 다 깔려 있잖아요. 그죠? 거기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저장 기능, 암호화 기능이 있어요. 그것만 이용해 보세요. 그것만 하셔도 정말로 어떤 암호화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협력업체에 점검을 나가면 하는 얘기가, 사장님, DRM 도입보다는 차라리 그 훌륭한 그걸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우리 어떤 보안 담당자 한 명 뽑으세요. 저렇게 차라리 컨설팅을 해줍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어떤 거 이용하고, 또 에이전트 방식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식용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그 자산 정보를 취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레지스트리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용 속도에 점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안 경각심 제고할 어떤 다양한 보안 점검 할 때에도 네, 라스트 액티비티 뷰라든지 네스킨 같은 네, 무료 점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네, 어떤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지만 이런 어떤 무료도 이용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 드린 거고요. 자, 관심 사항이실 거예요.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되었던 참고사항입니다. 보시면, 자, 완벽한 정보보호 시스템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도 뭐 완벽한 네, 방패는 없지만 완벽한 창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방식 어떤 보안 시스템 뭐가 취약점이죠? 네, 모든 OS를 지원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베디드 리눅스가 있으면 설치 안 되죠. 근데 거기 개발 목적 때문에 저희 망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를 넣어야 돼요. 못합니다. 그런 본의 아닌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또 홀이 존재를 하고요. 네트워크 방식은 뭐가 있죠? 얘가 시간차 공격에 약해요. 그죠? 랜섬웨어 같이 즉각적으로 발현한 어떤 악성 코드 공격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죠? 네, 시간차로 우리가 타임범 기능이 어떤 그런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빵 터지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 실무자가 지금 얘기 드렸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노하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신 노하우를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걸 제가 공유하자는 의미고요. 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유용 요소가 식별되면 무조건 네, 업체의 컨설팅만 받아서 업체에 따를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DRM,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도 저장 기능이 있네, 이런 식으로 뭔가 발상회전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업무를 사랑받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고요. 경영진에게 얘기하실 때 모든 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업무력이 좀 없을 때 정말 우리 오셔서 컨설팅 하시는데 완벽한 거예요. 사장님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나중에 뒤지게 깨졌죠. 당연히 구멍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보안 취약점 말씀 사실은 없다고 얘기하면 맞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점과 네, 보안점을 협의해서 경영과 공유해야 되고요. 사실 업체에서도 어렵겠지만 그 어떤 업체 솔루션이 갖고 있는 그런 취약점은 사실 저희들하고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 계약되고 난 다음이라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중에는 업체도 좀 그런 게 알고 계신 걸 저희한테 안 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취약점이 있으시면 오픈해주고 서로 공유하고, 그럼 저희는 하는 게 뭐냐면 관리적인 보안 대책을 만들어요. 아까 엑스레이 검색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 몸색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적인 보안 대책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시면 못해요. 그럼 사고 나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셔야 되고요. 구축할 때는 TCO를 고려해서 유지보수 비용까지 고려한 어떤 계약이 필요하고,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합니다. 임직원들 뭐가 불만이죠? 네, 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말한 거 이해 못한다고 하고요. 개발자 뭐가 불만이죠? 저 사람들은 요구사항이 맨날 바뀌어.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느 정도 어떤 산출물을 만든 다음에 빅뱅 방식보다는 차라리 그냥 베타 테스트 형태로 특수부담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물론 그렇게 못한 경우가 많지만, 해서 진짜 테스트 기간이 개발 분석 기간, 개발 기간 이렇게
뭐 10 중에 한 7, 8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뭐 어떤 애는 9.5까지 차지하고 진짜 테스트 기간이 0.5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차라리 이 테스트 기간을 최소한 10 중에 한 1, 2, 3 정도는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임직원들한테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이거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정말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축 후에는 시스템 방치하지 말고 계속 써야겠죠. 그죠? 네, 계속 쓴 다음에 그런 노하우를 저는 업체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걸 써보니, 너네들의 어떤 로직을 써보니 이런 것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다 그러면 업체에서도 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체를 통해서건 사실은 이 실무자 통해서건 공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안 업무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네. 이런 어떤 일들도 뭐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자기 일을 그냥 이렇게 항상 매너리즘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자산에 대한 위협 인자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자산의 어떤 위협 그 요소 식별하는 것까지 저는 저 데밍 사이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PDCA에 따라서 계속 루핑을 도는 게 필요하고 정말 보안 실무자들은 최신 정보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자신을 갈고 닦으셔야 되지 않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에도 적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제가 드린 거고요. 네, 결혼입니다. 네. 결혼 그러니까 말이 좀 그죠? 옛날 사람 같죠? 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정말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우물한 개구리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왜냐하면 한정된 정보 안에 한정된 시스템밖에 못 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 이제 보안 감사를 제가 맨날 받거든요. 매년 우리 저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때 감사관들한테 제가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모르는 세계를 많이 눈을 뜨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안 달아본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떤 정말 놀라운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린 만큼 여러분들도 여러분 경험하신 거를 저한테 좀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보안 실무자 간의 어떤 협력, 공유 또는 임직원과의 공유, 우리 저 이해관계자, 경제 이런 과의 공유 또는 유관기관과의 공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최고의 어떤 보안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 가려면 네,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처럼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 끊임없이 발전을 하시지만 정말 우리 이 다른 분들과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보안 강국이 될 수 있는 저 어용 아닙니다. 다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어용이다 얘기 하시는데 네, 저 상당히 네, 좌클릭 되는 사람이어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게 굉장히 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정말 대한민국이 보안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모두 네,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질문이 많으시네요. 우리 신윤철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는데요. 협력사회 사고, 네, 이게 좋은 얘기십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묻는 질문이셨고요. 저희는 저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할 때 3단계 보안 지원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가장 약한 고리론 또는 뭐 이 물을 담을 때 대나무로 된 물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그곳이 물이 담을 수 있는 최저선이다. 그래서 정말 가장 약한 부분이 그 보안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협력사에 대한 보안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영진도 3단계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저희가 나름대로 단연간의 어떤 경험을 근거로 뭐 ISMS나 여러 가지 기준을 근거로 해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에 대해서 해야 될 체크리스트 좀 만들고요. 그걸 저희 업체에 보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정말 업체에서 최소한 해야 될 거. 정말 이게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떤 열악해요. 뭐 저희도 뭐 큰 기업은 아니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하신 것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고 그냥 보안 담당자가 있는지, 보안 규정이 있는지, 교육이나 점검을 하시는지, 기본적인 어떤 방화비 시스템이라고 있는지 정도 그런 몇 가지 항목들만 점검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내드리고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연초에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자가 점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연중에 저희가 한번 5월이나 이때쯤에서 가서 이제 직접 점검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업체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3단계 뭐냐면 그런 점검 저희가 제안 사항들이 연말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이제 수준을 높이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네, 네. 순현님께서 네, 임직원 이해분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해시키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사업에 미친 영향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방산업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국가에 제안을 합니다. 무기체계 개발하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그때 제안서 평가할 때 보안 사고라든지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점이 돼요. 근데 실제로 연구원들이 이런 사람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한테 그런 훈련 내용을 알려주니까 정말이에요?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임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그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개인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회사 이만한 리스크가 미친다. 그리고 뭐 이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개인에 미친 영향들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임직원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직원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다가오지 않을까란 제가 네, 경험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 받으실. 네, 시간 괜찮나요? 시간 괜찮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네, 우선순위가 밀리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 질문들이 어려우세요. 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자, 허민님께서 보안 업무 표준 신규 설정 시 유의사항과 예산에 민감 경영 설득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표준이라. 네, 표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점검 표준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업무 표준이 있고 뭐 시스템에 대한 표준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각 업체 아까 얘기드렸던 실무자가 업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의 상황에 맞도록 사실은 표준 정한다고 그런 정도의 제가 팁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에 민감한 경영진을 설득하기 위한 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위성을 인정을 해요. 이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경영진들은 사실은 이게 어떤 매니저 숫자,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어떤 재무통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금액이나 이런 거 사실 뭐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 10억 단위 그건 신경을 안 써요. 대신 그게 정말 정확하게 어떤 내고가 됐고 그다음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되게 따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할 때 사실 금액적인 어떤 내고 히스토리. 자, 기본적으로 이게 10억의 업체에 제한됐는데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뭐 요거 빼도 되겠다 해서 내고 히스토리 같은 걸 다 얘기해 드립니다. 물론 보안 어떤 그런 게 들지는 않겠지만 해서 어떤 금액적인 민감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얼마 노력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경영진하고 얘기할 때 저는 사실은 경영진하고 내고는 별로 안 합니다. 네. 우리 저 윗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 반가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뭐 10억 제안 왔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야 이거 반이면 되잖아. 이거 줄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좀 뭐랄까 개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겨서 네 그거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제가 이만큼 내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좀 그렇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임직원들이 이만큼 불편해지고 이런 어떤 멤버스가 안 들어가면 프로세스가 망가집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요. 네, 어떤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직 Q&A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사실은 저 한번 이제 해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진행을 좀 빨리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요 어떤 Q&A보다 한 가지 정보 보안 업계 여기 아마 업체분들도 많이 계실 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 보안 실무자들이 보안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노하우 그러니까 뭐 사업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고 법률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고 행정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는 이제 법에 의해 움직이는 게 방위산업 보안 업무 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쪽에서 어떤 컨설팅을 오시는데 훈령의 존재 자체를 모르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다른 곳에서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정말 베테랑이시지만 훈령을 모르니까 저희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업체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주제 넘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어느 업체에 제안을 가시든지 하다 못해서 그냥 간단한 어떤 견적서만 제출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 확인을 먼저 하고 이 업체가 무슨 업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 업체에 와서 방산업체네? 내 새로운 레퍼런스네? 내가 배워야겠다? 이건 아니죠. 그죠? 네, 정말 프로는 현장에서 경험을 증명하는 게 프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프로다운 면모를 좀
보였으면 좋겠고, 저랑 얘기할 때도 저랑 얘기하다 보면 말문이 막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분들한테 제가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답변 못 하신 분들 좀 있어서 가능하면 네, 그런 분들의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질문 제가 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수성님께서 보안 실무자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꿀팁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Q&A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올라온 질문 가운데 정수성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선택해 주시면 그분께 현장에서 바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정이 오래 가죠. 그래서 제일 제가 처음 답변을 드렸던 신윤철님, 네, 신윤철님께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철님, 네, 저기 계시네요. 뒤에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안 쳐주시나요? 받으시면? 네. 네, 정수성님 오늘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B트랙 마지막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